오늘 정보가 많지 않은 가운데서도 인사를 한번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농민 봉기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네덜란드, 농민들이 시위를 위해서 행진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반드시 타락하고 부패한 정부를 무너뜨리고 시민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칠레입니다.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인플레이션 등 생활물가 상승 때문에 분노한 시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칠레도 그 뒤를 잇고 있다. 다만 칠레 같은 경우는 흥겹게 음악을 연주하면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자, 유튜브 저작권 때문에 뒤에 음악은 재생을 시키지는 못했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전 세계적으로다가 미디어 같은 경우는 한국도 그렇지만은 시위 같은 소식은 아무래도 자세히 다루질 않죠. 사람들에게 감추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소식이 또 나오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오는 월요일부터 개인들은 4,400달러 이상의 현금 지불이 금지될 것이다. 이를 두고 어떤 곳에서는 아니다, 1,800달러다, 1,700달러다 등등의 의견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그들의 권한으로 사람들에게 돈을 쓸 수 있는 권리까지 막으려고 한다라는 것이겠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정부의 간섭과 그들이 개인 생활에 발휘할 수 있는 그 권한 범위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다 보면 사람들이 더욱더 자유를 갈망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전 경기 침체, 2008년도 때 경기 침체 때 이 정부들이 하는 행태를 보고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판단하에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탈중앙화된 자산이자 화폐라고 또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가 한창 활동하고 있을 때 약 12년 전쯤에 그는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비트코인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들에게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에 대한 나의 의견, 내가 왜 비트코인을 만들었는지 내 의견을 믿지 못하겠거나 나를 이해할 수 없다라면 나는 당신을 설득할 시간이 없다. 알아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12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비트코인은 엄청난 폭풍 성장을 겪었고 그 성장세와 수요는 더욱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아하니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나온 소식들을 잠깐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마이클 셀러가 공개적으로다가 이더리움을 강력하게 비방한 바가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증권이다. 이더리움은 ICO도 했었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다가 비윤리적인 그런 암호화폐다라고 비난을 하니까 비탈리기가 발끈해가지고 한마디 합니다. 어찌하여 당신들 이 비트코인 찬양론자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광대로 전락하고 많은 사람들을 영웅으로 받들어 모시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유명 비트코인 트위터 채널 중에 하나인 비트코인 아카이브는 다음과 같이 응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지금 네가 할 말이냐? 자, 누가 광대인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둘 다가 아닌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좀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비탈리기의 유니콘 패션에 이어서 이번에는 서린룩, 러시아의 추운 겨울에 대비하는 서린룩 차림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그다음 덧붙이기를 메타버스 시대가 오긴 올 텐데 단 현재 기업들이 주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공유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한편 비트코인 같은 경우 0.1개 이상을 보유한 비트코인 지갑 숫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서 370만 개를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모르긴 모르겠지만은 지금 시위들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들에서도 혹시 모르니까 비트코인을 조금씩 사보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퇴직연금 투자를 지원하는 암호화폐는 앞으로도 비트코인이 유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역시 가장 믿음직한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이 아닌가 라고 모두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언제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다음 불장에 대비하기 위한 비트코인 매수 적기는? 이라고 물어본다면
유명 매크로 투자자인 단테 피에로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 장투자들은 비트코인 추매를 언제 해야 될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들어가면 된다, 지금 들이대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해당 지표를 봐라. 퓨엘 멀티플 차트인데 지난 10년 동안 4차례 강력한 매수 신호가 떴었다. 이런 식으로 신호가 뜬 후에 18개월 후마다 비트코인은 엄청난 상승을 했었다. 인내할 수만 있다라면 수익을 내는 것은 이렇게 간단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사고 딱 뚜껑 덮어놓고 18개월 후에 까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 현란한 움직임에 정신줄이 딸려 가버리는 수가 있죠. 장투를 하려면은 덴타피에로가 이야기한 대로 인내심을 가지고 우직하게 진행을 하는 것이 낫다. 훨씬 더 낫다. 오히려 시세표를 보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담이지만은 약 2, 3년 전쯤에 비트코인이 3,000달러를 찍었을 때 제 시청자 중에 한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비트코인 3개를 샀다. 3,000달러대 비트코인 3개를 샀는데 앞으로 시세표를 보지 않은 상태로 장롱에 이 하드웨어 지갑을 짱 박아놓고 한 10년 후에 까보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자, 근데 지금 가격이 한때 6만 달러까지 올라갔었죠. 지금도 그분은 이것을 들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아예 사놓고 짱 박아버린다. 그러면 미래에 큰 선물로 다가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그 시청자분 지금도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다면 답글 한번 달아주시면서 근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요. 유튜버이자 비트코인 투자자라고 본인을 밝힌 쿠엔틴 이라는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전 세계적으로 채권, 주식, 부동산, 예술품, 금 등에 투자된 자본의 총합은 700조 달러 정도가 된다. 이 중에 만약에 1%가 비트코인으로 흘러 들어온다.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은 개당 33만 7천 달러까지 상승하게 될 것이며 2%가 들어오게 된다. 66만 7천 달러. 3%면은 비트코인 100만 달러까지도 가게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자산이다. 그러면은 전 세계에 있는 자본금이 비트코인으로 흘러 들어오게 될 텐데 많은 양도 필요가 없다. 1%에서 3% 정도만 들어오게 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희망을 좀 더 돌려보자면 만약에 비트코인 쪽으로다가 자본금이 3%까지 들어왔다. 그러면 거기서 멈추겠습니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게 되지 않을까? 왜냐? 그 정도가 되면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알게 되고 비트코인을 신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금액들이 비트코인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지 않을까? 열심히 돌려보는 희망회로. 근데 먼 훗날에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놓고 장롱에 짱 박아놓고 안 쳐다보면 됩니다. 이어지는 비트코인 분석입니다. 최근까지 강력한 상승세를 맞이했었다가 지금은 분위기가 약간 좀 수그러들면서 조정을 받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비트코인. 자,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상승하려면 증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달러 인덱스 차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어제 매튜 하일랜드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달러 인덱스 차트 상에서 포물선 상승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를 두고 케빈 스벤슨 분석가는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떨어질랑 말랑 하고 있는데 내가 차트를 자세히 보아하니 이런 식으로 추세가 그어지더라. 자, 만약에 달러가 이 상승 추세를 이탈하고 와리가리를 때리면서 좀 정체되면서 하락하기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렇게 떨어진다. 결국 떨어지게 된다라면은 여기 있는 중요한 지지 구간 가격적으로는 104.5포인트 정도가 되는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그 아래로 내려와가지고 주봉을 마감하게 된다? 그러면은 정말 이제 하락하게 되는 것이라서 그때부터 미국 증시와 암호화폐의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달러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게 될 것인지 급등했었던 달러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지켜봐야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증시 역시 굉장히 기분 좋은 한 주를 보냈었죠. 근데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 지금 둘 다 과매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해요. 미국 증시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조정이 나오게 되는데 에드엔엘 분석가 같은 경우는 22,600달러까지 비트코인이 한번 흘렀다가 그 후에 상승을 이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반등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을 남겨줬었습니다.
자, 비트코인 저번 주에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소화시키고 가야죠. 소화시키고 가는데, 자, 여기서 상승이 끝나지 않을까라고 몇몇 사람들은 우려를 하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그것은 이더리움 머지 성공 여부에 달린 것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머지가 성공적으로 머지하게 된다라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더리움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를 타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다가 비탈릭 같은 경우는 쌈박질할 생각하지 말고 머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마이클 세일러도 좀 자중하면 좋겠는데,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200MA 같은 경우는 지금 성공적으로 리테스트가 맞춰지고 있는 것 같다. 비트코인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지금 이 상황대로라면 주봉 마감을 안정적으로 200MA 위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여전히 괜찮다. 조만간에 괜찮다에서 겁나 좋다로 넘어갈 수 있기를 또 바라보는데요. 마치기 전에 잠깐 이 비체인 같은 경우도 UFC랑 파트너십을 맺고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비체인도 언젠가는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계속해서 알트코인 시장들 비트코인과 함께 더불어서 지켜보도록 하시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토마토밭 좀 살려주기, 이 광고 영상 재생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놓는 동안에 물 마시기, 오늘도 여러분들께 부디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